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권이라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힘으로 서울에 있는 구축 가격을 넘는 현상이 아주 자주 보이고 있고, 광명역을 지나쳐가서 쭉 올라가서 이 오른편 금천구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광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먼저 보실 텐데요. 광명시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 보이시죠? 강남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에 구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이제 광명이 되겠습니다. 광명이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는데 비해서 200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투자에 임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는가?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워낙에 좋다라는 거고요. 또 서울 중에서도 이제 구로나 금천이 인기가 있는 동네는 아닌데 여기에 구로 쪽에 쥐밸리가 생겼죠. 그래서 가산 쥐밸리라든가 고로 쥐밸리,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일자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자리 주변에는 당연히 수요가 많은데 지금 구로구라든가 금천구 쪽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라는 것이 살만한 집이, 아파트가 일단 부족해요. 새 아파트도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광명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만 판교가 잠실의 가격을 넘었다.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기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경기도권의 판교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분당, 수원, 용인 이런 쪽에 어떤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약진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새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의 어떤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건데, 그만큼 입지가 조금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권이라고 하더라도 새 아파트의 힘으로 서울에 있는 구축 가격을 넘는 현상이 아주 자주 보이고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죠. 그러면 구로라든가 금천구 같은 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는 광명시는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로나 금천구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까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광명이 굉장히 많은 그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광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울에 있는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공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급 많이 들어왔으니까 공급 폭탄이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공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주택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인프라가 개선되게 되면서 공급보다 많은 수요가 받쳐주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생겨나는데, 광명은 후자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일어났었던 게 이제 강동구 쪽의 재건축이나 과천에 있는 재건축, 물량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가격이 박스권을 탈출하고 월등히 많이 올라간 형태가 되는데, 광명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 지금 5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진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이쪽에 광명역 쪽에 이제 그 이케아 있죠. 이케아 쪽에다가 여기다 차를 대고 여기를 이제 차를 한번 쑥 둘러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광명역 세권지구는 특별히 볼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새 아파트를 입주를 했고, 이 동네 가격대가 예를 들어 하나 서밋프라이스 같은 걸 하나 예로 들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 사례가 11억 4천까지 갔습니다. 전용 84제곱 30평대 아파트 기준 했을 때요. 그래서 자, 이거를 호가를 보게 되면 요 정도 11억 8천, 11억 2천, 12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억 1,500입니다. 근데 이게 분양을 얼마 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대 중반에 했어요. 4억 4천, 4억 5천 요 정도 했거든요. 그럼 이미 입주 시일 때 됐을 때 거의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2018년도에 7억 정도의 분양을, 7억 정도까지 피값이 거의 2억 5천, 3억이 붙은 상태에서 이듬해 11억까지 치고 올라가고요. 최고는 11억 4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호가를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4억 4천짜리가 12억이 됐다 그러면 거의 근 3배, 2배 반 정도를 뛴 거고, 금액적으로만 따져도 7억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4억 4천짜리가 7억이 상승했으니까 얼마나 수익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거둔 그런 곳이고, 이 광명역에서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향후에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이 구도심이죠. 광명의 구도심이 지금 엄청 활발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따져도 서울 수도권 전체에서도 이렇게 왕창 많이 하는 곳은, 얼마 전 강동구처럼 많이 하는 곳은 이 광명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쪽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많죠. 이게 편집도상 보게 되면은, 자, 광명 재정지 촉빈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구역별로 나눠져 있죠. 보이시나요? 5구역, 4구역, 2구역, 1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일부 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총 16개의 구역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그 뉴타운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해제된 것들도 3구역, 13구역, 6, 7, 8구역 요 정도까지는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케아에다 차를 대고 이걸 한 바퀴 쑥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오면서 어디가 먼저 들리자면 휴먼시아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하안동 쪽, 요 라인을 지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소화리 공장, 기아장차 소화리 공장이 있고, 이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양쪽에 그냥 허름한 화훼집 같은 것들이나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주변은 아직은 허름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개발되게 되면서 이렇게 쭉 연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명역 쪽서부터 저 위쪽의 구도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긴 거리긴 한데, 여하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주목하는 것 중에서 이 기존의 아파트, 철산 푸르즈 아파트라든가 이 레미안 아파트, 이런 것들이 30평대 아파트가 9억에서 9억 5천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편한 세상 센트레벨 같은 것들은 그거보다는 금액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철산 한신 아파트 같은 것들도, 이런 거는 92년 11월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재건축 연한은 채우는데, 사실 이거는 용적률이 거의 300%는 좀 안 됩니다. 2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은 좀 진행하기 힘들고,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보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됐더라고요. 들어가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쾌적한 부분도 있고요. 층수는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좀 진행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합 설립까지 사실상 동의율은 다 구성이 된 거죠. 보시면 조합 설립 동의율 달성을 했고요. 자, 저희 광명 철산 한신 아파트 나와 있는데요. 이 한신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조합 설립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달 경쯤에 이제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플랜카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불경기에 리모델링이 웬 말이냐, 실속 없다, 거짓 광고에 속지 말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비대위 쪽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측의 말이 다 맞는 얘기고, 제가 한신 주민도 아닌데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의 이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어차피 철산 한신 같은 경우는 용적률상 재건축은 솔직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빨리 가는 것이 대안인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과연 언제 하느냐가 지금 이견이 대립되는 것 같은데,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볼 때도 장기적으로 갈 건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올해를 지나서 5년, 6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빨라도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지금부터 추진은 빨리 해놓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이 전염병 사태는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 아파트로 변모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합 설립 동의율 같은 경우는, 이 리모델링 같은 거는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67%를 달성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만나서 우리 조합 설립하자, 이거를 하려는 겁니다. 반면 이렇게 무슨 리모델링이냐 이 경기에 못하겠다라고 비대위의 플랜카드도 붙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주공아파트 12단지와 13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로 박아보시게 되면 8단지, 9단지나 그 다음에 10단지, 11단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거나 공사가 이제 진행하기 직전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고, 7단지를 재건축한 철산 롯데캐슬 앤드 SK뷰 클래스티지, 이름도 너무 기네요. 22년 3월달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층 주거단지였습니다. 5층짜리죠? 5층짜리. 세대수도 엄청 많죠. 580에 1300, 2000세대니까 3000세대 넘는 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5층 단위. 근데 12단지와 13단지는 사실은 저층은 아니고 중층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15층. 그 다음에 얘도 15층. 더군다나 편집도상 보게 되면은 나머지 애들이 저용적률 갖고도 3종이었는데 얘네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고용적률인데도 2종 주거지역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재건축에 대한 불리한 면이 사업성 측면에서는 있죠. 다만 입지적으로는 최고 좋죠. 그죠? 안양천 끼고 있고 가산 다리 건너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죠. 가산 쪽 가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가깝고 그 다음에 상업지 가깝고 뭐 학교도 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사업이 진척이 되려면 상당한 어떤 진통을 겪을 것이다. 왜냐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기만 하면 대장주가 될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하시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작은 걸 사더라도 4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은 소규모 공원이 있죠. 단지 내부에. 예. 자, 저희는 지금 철산주공 12단지에 와 있습니다. 자, 12단지에 보시면, 지도 보시면 가운데에 이 왕제산 근린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곳은 사실은 단지 땅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문종 땅이었다가 지금 시로 이관돼서 현재는 시 땅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재건축될 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둘지 뭐 불화를 받을지 그거는 아직 먼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요게 이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건너편 13단지나 이런 것들은 네모 반듯한 형태의 정형화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재건축하기 편할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된다면 가운데에 있고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가 생겨나야 되다 보니까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전체적인 단지 구조는 약간 그쵸? 정형화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자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쾌적한 모습이 12단지의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만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는 한데, 요게 사실은 이 단지 이 조합 원들의 소유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게 나중에 재건축할 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쪽 볼까요? 뉴타운 지구가 지금 한 11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1구역, 2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당연히 1, 2구역보다는 지하철역에 좀 가까운 4, 5구역이 조금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속도는 또 1, 2구역이 좀 더 빠르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자, 이렇게 보시면 9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10구역이 있고요. 15구역이 있고 16구역이 있고 14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로 되는 게 11구역이 있고 옆쪽에 이제 12구역까지 있습니다. 11, 12가 좀 제일 그나마 좀 느린 편이고, 그래도 이제 뭐 다 7분음선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9구역, 10구역, 15, 16, 14인데 14, 15, 16은 전부 다 이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네, 지금 저희 광명 뉴타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한참 올라간 건물은 16구역, GS랑 두산이 컨소시엄으로 짓고 있는 16구역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화면 뒷전에는 이제 15구역, 대우 프로지오가 짓고 있는 15구역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옆 현장에 지금 한창 터파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14구역, 여기가 하나랑 대우 컨소시엄이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건너편 쪽은 지금 아직은 빌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뭐 13구역이라든가 약간 뭐 진행을 못한 구역들, 취소된 구역들도 일부 있고 그런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사 현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음에 좀 시달릴 거는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볼 때는 14구역, 15구역, 16구역 전부가 다 지금 한 번에 뭐 거의 공사를 한참 할 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못한 단지들은 이제 나중에 혼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완공되다 보니까 뭐 민원도 많아질 거고 해서 좀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14, 15, 16구역은 한 번에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9구역과 10구역은 그 철거 직전 단계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주를 어느 정도 마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그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꺼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 가격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죠. 물량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나 매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에 대한 폭탄이 아니고요. 광명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서울 쪽에서 넘어오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 공급량 대비한 수요는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초과가 돼서 가격이 상승할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새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면 공공성까지 개선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의 공공성도 바꿔주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인프라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인프라 개선 되게 되면서 동네가 지금 가보시면 정말 허름한 모습들이거든요. 제 영상 이제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지저분한 그런 동네였다가 지금 광명 역세권 쪽에처럼 깔끔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명 역세권 처음에는 좀 거기도 허허벌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4억에 분양했기 때문에 지금은 호가가 12억, 거의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도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에 대한 폭탄이 아니라 수요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미비한 물량밖에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공공성만 확 촉진되고 인프라가 더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는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보이고요. 이 8, 9단지라든가 뭐 10, 11단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 1, 2구역도 이제 거의 공사가 그 이주를 거의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이 좀 모자르신 분은 이 중간, 지금 광명 역세권과 이 광명의 구도심의 중간에 있는 애들을 노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안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은 여기도 사실은 뭐 사업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성은 이 주변 일대의 새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려주면 사업성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게 되면 여기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 이제 신안산성 같은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신안산성 노선도를 보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미래털도 집이 사이트에서 보는 건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안산선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안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광명 지나서 금천구 구로구를 지나서 영등포구를 지나서 여의도까지 가게 되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여의도까지 가게 되죠. 물론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가게 되면 더 올라가서 공덕동과 서울역까지 연결을 한, 도심권 연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신안산선인데, 1단계는 24년도 완공에 여의도까지 연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시흥시청이죠. 여기 시흥시청. 그 다음에 여기가 광명 역세권입니다. 광명역. 근데 광명역하고 시흥시청 사이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랑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학원역과 이렇게 매화역, 요렇게 지금 뭐 명명이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목감하고 성포인데 목감하고 성포 사이에 장하라고 있죠. 요것도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편이 가장 최신의 신안산선 노선도인데요. 보시면 이 시흥시청이 여기 있습니다. 시흥시청이 지도상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 학원, 광명으로 지나가는데 보시면 여기 매화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광명, 시흥 일반산업단지가 있죠. 그래서 지하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광명역을 지나쳐가서 쭉 올라가서 이 오른편 금천구 쪽으로 지나가게 되죠. 석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명을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 산업단지들 찍게 되고 시흥시청 거쳐서요. 그 다음에 요 라인 따라서 금천구 쪽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구디역을 지나간 다음에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 구디역을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대림삼거리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풍역. 그리고 원래 이게 직진을 가느냐 왼쪽으로 꺾어 가느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갔냐면은 왼쪽으로 꺾어서 뉴타운을 들어가진 않고 왼쪽으로 돌았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쓰고요. 신풍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신길 뉴타운의 왼편을 지나서 여기서 한번 쓰고요. 요쯤 될 겁니다. 도림사거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영등포를 찍고 여의도로 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대의 아파트들, 여기 일대 아파트들이 가격이 한번 떴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독산동에 있는 것들은 아파트는 많지 않은데 빌라 같은 것들도 상당히 가격 상승을 일궜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산업단지 같은 데는 당연히 지하철역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주 근접성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광명에서는 확실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광명역이 이쪽에 있죠? 광명역이. 그리고 이제 목가마이시가 이쪽에 있고 시흥시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상 위치를 보게 되면 광명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기재가 되어 있군요. 광명 시흥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첨단 R&D 단지 이렇게 이제 붙어 되는 거겠죠. 이제 규모가 이게 상당히 큽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또 되는 거죠. 판교가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대장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교통도 좋고 새 아파트로 변모했고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도 사실 못지 않아요. 그죠? 테크노밸리가 판교 이상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좀 새 아파트로 다 변모를 하고 있고 강남 접근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산 쥐밸리나 구로 쥐밸리 쪽에 직주 근접성에 있는 수요는 굉장히 많죠. 판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보이면서 가격이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아까 신안산선 지나가고요. 또 월판선 같은 게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광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구로 차량기지가 있어요. 이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죠. 이 구로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안동 쪽으로 이제 우체국 사거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통도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명은 재개발 재건축 유일한 새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 인프라의 정비가 일단 우선이 가장 눈에 띄는 거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일대를 연속적으로 다 개발이 될 예정이, 여기 개발이 다 됐고 광명역 다 개발이 됐고 한창 개발하고 있고 이 일대도 가격이 같이 동반해서 뛰면서 사실은 금액에 맞게 광명을 뭘 사도 괜찮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지금 주변 환경에서 좋았던 부분은 서울하고 연접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울 지역에서 이제 구로구라든가 금천구에서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